인천 만월초등학교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본교 현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1989년 3월 1일 18학급으로 개교하여 2015년 9월 1일 9월 아시아드 선수촌으로 이전 개교하였으며 1993년 393명을 시작으로 최근 29회 졸업식까지 총 6,15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1일 제10대 김은회 교장선생님께서 취임하여 꿈, 사랑, 배움을 일구는 행복한 만월 교육을 비전으로 보다 나은 학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교 학생과 교직원 및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는 특수학급 2학급 포함 57학급, 총 1,402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모든 교직원들이 정성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과학실 2개실, 컴퓨터실, 도서관, 실과실, 체육관, 시청각실, 방송실과 더불어 신관 증축으로 20개 교실 및 영어실, 제2 컴퓨터실, 돌봄교실 3개반을 추가로 확보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학교장 경영관은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어우러져 행복을 키워가는 에듀 하모니가 되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인성을 함양하고 자기주도적 학습과 창의성을 키우며 개성과 적성에 맞는 끼와 꿈을 찾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인재를 길러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만월초등학교의 중점교육을 소개하겠습니다. 1.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로컬교육. 배움의 장을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다양한 연계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미래의 핵심 역량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2.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며 책임과 존중의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행복한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 코로나19 대응 쌍방향 원격 수업. 학생과 교사가 소통하는 블렌디드 수업으로 미래 학습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학생에게는 꿈을,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만족을 주고자 만월인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설명회에 참여하신 학부모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교 설명회를 위한 영상물은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영상물을 다운받거나 캡처하여 다른 공간에서 공유하거나 게시할 경우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꿈, 사랑, 배움을 일구는 행복한 만월교육 학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정면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교 교장 선생님께서 교직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우리 만월초 교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감선생님은 두 분이 계시는데요.
김순덕 교감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또 한 분은 최근화 교감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행정실에서 우리 일을 도와주시는 장옥선 행정실장님 소개합니다. 행정실 우리 직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주무관님 소개합니다. 장순향 주무관님 소개해드립니다. 유소리 주무관님입니다. 이주현 행정실무사님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교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랑방 한지현 선생님입니다. 초록반 홍세화 선생님, 푸른반 오수진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1학년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학년 1반 심정화 선생님, 부장 선생님이십니다. 1학년 2반 이기정 선생님, 1학년 3반 박경희 선생님, 1학년 4반 이마순 선생님, 1학년 5반 강정희 선생님, 1학년 6반 남정혜 선생님, 1학년 7반 조현빈 방과후 부장 선생님이십니다. 1학년 8반 정미영 선생님, 그리고 도움반에 계시는 도움 1반 박혜정 선생님, 도움 2반의 백경석 선생님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학년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학년 부장님이신 2학년 1반 조미야 선생님, 2학년 2반 김승주 선생님, 2학년 3반 백성준 선생님, 2학년 4반 정영란 선생님, 2학년 5반 정미선 선생님, 2학년 6반 이민빈 선생님, 2학년 7반 이복희 윤리부장 선생님입니다. 2학년 8반 김은혜 선생님, 2학년 9반 박주현 선생님, 2학년 10반 이준호 선생님, 그리고 강명선 영양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3학년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학년 1반 학년부장님이신 박미자 선생님입니다. 3학년 2반 최은주 선생님, 3학년 3반 하인정 선생님, 3학년 4반 김정실 선생님, 3학년 5반 이명화 선생님, 3학년 6반 구자영 선생님, 3학년 7반 김경화 연구부장님입니다. 3학년 8반 구혜경 선생님, 3학년 9반 연창길 선생님, 3학년 10반 송재용 선생님, 그리고 영어 전담이신 임선희 선생님, 또 사서 선생님이신 김영민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4학년 부장님이신 4학년 1반 이현주 선생님, 4학년 2반은 문숙현 선생님, 4학년 3반 서종철 선생님, 4학년 4반 박정미 선생님, 4학년 5반 최세림 선생님, 4학년 6반 이연선 선생님, 4학년 7반 과학정보부장님이신 최현국 선생님, 4학년 8반 노태훈 선생님, 4학년 9반 하진숙 선생님, 4학년 10반 김강훈 선생님, 4학년 영어 전담이신 이희정 선생님, 3학년과 4학년 음악을 맡아주실 김창숙 선생님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5학년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학년 부장님이신 고미정 선생님, 5학년 2반은 소미옥 선생님, 5학년 3반 김미정 선생님, 5학년 4반 임정환 선생님, 5학년 5반 박수진 선생님, 5학년 6반 신금선 선생님, 5학년 7반 체육안전부장님이신 신중식 선생님입니다. 5학년 8반 김승견 선생님, 5학년 9반 박순하 선생님, 영어 전담이신 조동현 선생님, 과학 5학년 과학 전담이신 정주희 교무부장님과 또 5학년 과학을 맡아주실 박수경 선생님 소개해드리고요. 보건 선생님이신 김도연 보건 선생님과 이윤경 보건 선생님 소개합니다. 6학년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학년 부장님이신 6학년 1반 박민조 선생님, 6학년 2반 서길수 선생님, 6학년 3반 김정은 선생님, 6학년 4반 공서연 선생님,
6학년 5반 윤진숙 선생님, 6학년 6반 조기훈 선생님, 6학년 7반 박찬현 선생님, 6학년 8반 성현세 선생님, 6학년 과학을 맡아주실 양기현 선생님과 영어를 맡아주실 한송희 선생님,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이 계십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하여 애써주신 2020학년도 학교 운영위원장이신 권길연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감사장 인천만월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권길연 위원장님, 기와께서는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인천만월초등학교 발전에 기여하신 공을 기리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2021년 3월 17일 인천만월초등학교장 김은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2021학년도 우리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학부모회장 선출 과정과 당선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월초 학부모 여러분. 작년도에 창궐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학부모님들과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1년 동안 몸도 마음도 많이 성숙된 모습으로 학교에 오더라고요. 이는 가정에서 학교를 대신하여 자녀들을 잘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이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약 60여 일의 등교 수업밖에 못하였지만 올해는 작년도의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3월 2일부터는 1학년, 2학년 모두 매일 정상 등교하고 있으며 또 2개 학년씩 주 2회 내지 3일간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밀집도 원칙 준수하에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과정 운영은 감염병 위험에서 학교를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방역 전담 인력도 14명을 임용하여서 우리 학교 1,400여 명의 100명당 1명꼴로 배치하여서 학생 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 수업도 내실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 수업 기간에도 쌍방향 소통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여서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무엇보다도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학교들을 제가 이렇게 걷다 보니까요, 덤불 속에서 어린 쑥이 벌써 고개를 쏙 내밀고 있더라고요. 어느덧 우리 곁에 봄이 한 발짝 다가오고 있듯이 2021년도는 일상의 많은 부분이 그동안 멈췄던 작년도와는 다른 학교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희망합니다. 학교장으로서 새 학년도를 맞이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만월초등학교의 슬로건은 꿈, 사랑, 배움을 일구는 행복한 만월교육이라는 슬로건 하에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갖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을 베풀고 받으며 스스로 배워나가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역량을 키워나갈 우리 학생들을 육성하는 데는 학교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학생들 교육은 세 박자가 3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3박자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이해와
가정에서의 올바른 학교 자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인 선생님들, 우리 학교에는 정말 열과성을 다하는 우수한 선생님들이 모여 계십니다. 두 번째 조건은 2년 동안 제가 우리 만월초에서 같이 해온 바에 의하면 우리 만월초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교육에 대한 협조와 열과 성의와 또 학교를 위한 성원을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세 번째, 인천이 중심이 되는 우리 9월동에 자리 잡은 우리 만월초는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매우 우수한 환경을 지니고 있어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가 최적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조건과 우리 모두의 사랑과 정성이 모아져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꿈을 가꾸고 키워나가는 보금자리로 우리 만월 학교가 우뚝 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교직원 모두는 꿈과 사랑으로 배움을 일구는 행복한 만월 인재를 만들기 위해 또 자녀들과 학부모님 얼굴에 만족한 미소가 가득하도록 학생 교육과 학교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코로나19로 일상이 많은 부분이 멈춰진 지금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피로도가 가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쌍방향 수업 등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가르쳐야 하므로 학부모님들이 지지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선생님들을 믿고 전폭 지지해 주시면서 선생님들에게 따뜻한 시선 건네주시고 소통하며 환한 미소로 자주 격려해 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담임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상견례 하시는 날입니다.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담임선생님과 자녀교육에 대한 유익한 정보도 많이 나누시고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위한 학부모회, 각종 단체에 여러 학부모님들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학교는 교통이 매우 혼잡합니다. 우리 학교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만월초 모든 학부모님들이 1년에 한 번씩만 하루 봉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녹색 교통 봉사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학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운동장 한가득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넘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학부모님들 백내 두루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크게 변화되는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육청 지침을 적용하여 신속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본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자율학교로서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마을 공동체 교육과 동아시아 시민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꿈을 품고 미래를 향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학교 홍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해 보시는 순서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학력 향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 기본 학습 역량을 내실 있게 쌓도록 담임 및 전담 교사의 교과 학습 책임 지도제, 외부 강사를 활용한 학력 향상 교실 및 한길 도둠 교실 운영 등의 기초 학력 보장 지원 사업을 다각도로 준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소통과 만남이 있는 교육을 위해 쌍방향 원격 수업을 강화하고 온 오프라인을 연계한 블렌디드 수업 및 독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습에 대한 정서, 심리적 지원을 통해 학습 적응력 향상을 도모하는 두드림 학교를 4년째 운영해 오고 있으며 학년별 특색 있는 프로젝트 및 마을 연계 교육 활동으로 미래 핵심 역량인 문제 해결 역량을 함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려와 나눔을 배우고 익히는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인사예절 등 바른 생활을 습관화하고 월별 인성 덕목을 선정하여 실천 중심 교육을 하고 칭찬과 효 교육으로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교육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교육과 관계중심 생활교육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위클래스와 연계하여 대면, 비대면 상담 활동을 통한 학생 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에서 6학년 진로 인식 검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꿈기 탐색 프로젝트 운영으로 진로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3학기 연주 및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관람과 체험활동을 통한 예술적 감성을 신장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 2학년 칼림바, 3, 4학년 리코더, 5, 6학년 하모니카 연주를 배우고 익혀 학급별 발표회를 녹화하며 전교 학생들이 연주를 감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대의 바이올린을 지원받아 2016년부터 바이올린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감과 예술적 감성을 신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2학기 운영 여부에 대한 수요 조사는 1학기 말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돌봄교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교실은 현재 원격학습 지원교실과 초등 돌봄교실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수업 종료 후부터 19시까지 5개실에서 141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 및 시간은 본교 학사 일정에 따릅니다. 초등 돌봄교실의 특기 적성 프로그램은 토탈공예, 주산, 칼림바, 뉴스포츠의 4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반별 일정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학습 지원교실은 학년별 원격 수업일 8시 5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진행되며 급식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의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의거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사고 예방 능력 강화를 위해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전 학부모 1일 1 봉사 원칙으로 녹색 학부모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우리 동네 실버캅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줄넘기 인증 활동을 대면, 비대면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활동에 우리 학교 구성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내 의심 증상자 또는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학교 전 교실 및 시설물에 대한 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방역 요원은 매일 학생들이 자주 접촉하는 곳을 소독하고 등교 시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며 교실에서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교 시 현관에서 1차 발열 체크를 하고 학생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질문하여 능동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환기하고 있으며 급식실 이동 전에는 교실에서 2차 발열 체크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은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후 귀가 조치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식실 앞에서 다시 체온 체크와 손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청소 및 수업 종료 시에는 학생 및 담임교사가 일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격 수업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원활한 원격 수업 참여를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실시간 화상수업 참여 지원을 위해 본교 컴퓨터실 2개실에 웹캠과 헤드셋 장비를 설치하였고 2020학년도에 이어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에 필요한 MS 오피스 365와 같은 무료로 이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가정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 습관 진단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전문 상담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부모님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육 공동체 문화를 실현하고자 다음과 같이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 마당과 학교 소식, 정보 공개 마당을 만들어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 마당에는 학교 평가 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학교 평가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에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교육활동에 대한 심의 기관으로 학교 운영회를 두고 있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하여 학부모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만월 교육활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연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진행해야 하는 필수 학부모 연수가 많습니다. 연수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마당에 올린 첨부 파일을 필독하시고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학사 달력 및 학교 홈페이지를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꿈, 사랑, 배움을 일구는 행복한 만월 교육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한 만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학급별 학부모 총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흘려듣고 지나친 순간마다 사랑받을 수도 있었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외면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하세요. 맞아요, 정신 차리지. 한 번만 더 그러면 쫓아낸다. 도대체 누굴 닮아 그러는 거야?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처 주고 있지 않나요? 아이를 향한 사랑, 올바른 훈육으로 표현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엄마랑 같이 치카치카 하는 거. 아빠가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맞아요, 정신 차리지. 한 번만 더 그러면 쫓아낸다. 도대체 누굴 닮아 그러는 거야? 너 정말 한 번. 바쁘다는 이유로, 화난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았나요? 지금 바꿔주세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엄마랑 나 아이를 향한 사랑, 올바른 훈육으로 표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송글송글입니다. 오나미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남입니다. 힘이 팍팍 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죠? 네, 바로 가보실까요? 가시죠. 힘내세요. 화이팅! 아, 이거 좀 너무 뻔한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살만합니다. 아, 잠깐만.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 승구씨.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진심을 담은 위로와 힘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아, 제가 또 생명지킴이 아니겠습니까? 교육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공감하는 자세로 많이 힘들었겠구나. 요새 혹시 우울하니? 그러면 도움을 받을 도움을 될 곳이 승구씨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렵네요. 네. 이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을 때 제 네. 주변에는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네. 배운 게 쉽사리 생각이 안 나는데요. 생명지킴이요? 생명지킴이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이 생명지킴이는 자살 위험에 처한 주변인의 신호를 네. 인식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원. 그러니까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연계를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와 도움이 되는 말을 전하고 싶으실 텐데요. 과연 내가 하는 말이 도움이 될까? 괜히 섣불리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만난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생명사랑을 위해서 마음과 마음을 잇기 위해서죠. 맞아요.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온할 수 있게요. 네, 좋아요. 그럼 저희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실 전문가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걸 교수님 나와주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누구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도 가끔은 친한 친구들도 만나고 싶지 않고 혼자 보내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은 다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되면 일상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심하게는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우울증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은 2주 동안 다음의 증상들이 지속되는 경우에 우리가 우울증이다 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우울감이 2주 이상 계속적으로 지속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흥미나 즐거움을 잃거나 또는 체중의 변화, 또 잠이 오지 않거나 너무 잠이 많이 오는 이런 어떤 수면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증상들도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피로감을 느끼고 또 활력이 상실된다고 하고 또 죄책감과 더불어 주의 집중력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네요.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자살에 대한 생각입니다. 본인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뭘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우울증의 증상들 중에 하나가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게으르다, 답답하다 이런 식의 어떤 비난을 잘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나 한 번쯤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가까운 사람들이 당사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또 적절한 도움을 준다면 자살을 확실히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도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주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주위 분들에게 괜찮니? 라고 안부를 물어보는 거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안부를 물으시면서 평소하고는 다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너무 힘든 나머지 자살에 대한 생각을 혹시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이 우리가 자살 예방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첫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요.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나요? 자살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전과 다른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자살에 대한 생각이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네, 미리 알아둔다면 위험에 처한 분들을 잘 알 수 있겠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 신호들 자세히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잘 알 수 있는 신호는 죽고 싶다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거나 죽음을 암시하는 말 또는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자해의 흔적이나 식사장애,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 등 일상생활의 변화가 그런 게 있다면 자살 위험성이 있지는 않은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느껴서 좋아하는 것에 흥미를 잃고 주로 혼자 있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는 등의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와는 좀 확연하게 다른 행동 이런 것들이 있다면 혹시 하고 좀 봐야 되고 주의 깊게 다른 어떤 자살에 대한 위험 신호는 없는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우울증 증상 외에도 좀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을 좀 발견을 했는데요. 혹시 SNS 프로필 메시지요? 그 자살을 의미하는 의미심장한 뜻을 담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자살을 표현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SNS에 대한 그런 자살 위험 얘기가 있을 때 이게 정말 자살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자살 신호를 보이고 있는 사람을 발견을 했다면 이 부분이 정말 자살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직접적으로 자살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하면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이런 식으로요. 직접적으로요, 이렇게? 예,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또 표정이 많이 안 좋다 그러면 너 표정이 너무 요즘 안 좋아 보이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니? 이런 식의 어떤 직접적인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물어보실 때 과거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너무 우회적으로 돌아서 물어봐서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없게 되면 안 됩니다. 아, 근데요, 제가 걱정되는 게 사실 자살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물어봐서 오히려 더 자살에 대한 생각을 붙이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물어보시는 분이 들어주려는 태도, 공감적인 태도로 자살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시는 것은 자살을 부추기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영향보다 네. 오히려 본인이 얘기하고 싶었던 그런 어려움, 네. 그런 것들을 본인이 입 밖으로 꺼내면서 본인의 어떤 힘든 것이 좀 해소되는 기회도 되고요. 또 실제 자살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도움이 되는 듣기입니다. 네.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경청의 태도로 들어야겠죠. 이때는 시끄럽거나 개방된 장소는 피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그런 장소가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도움이 되는 듣기의 방법도 알려주세요.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뭐 그런 문제로 죽을 생각을 해? 이런 거는 자살에 대해서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맞다 틀리다 이런 식의 태도이기 때문에 좋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고요. 예를 들면 네 얘기를 정말 듣고 나니까 걱정이 된다.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 내가 큰 도움이 못 되더라도 네 얘기를 좀 들어주고 싶어. 이런 식의 상대방 어려움을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자살에 대해서 훈계하는 태도, 또 어떤 거를 가르치려는 태도. 이를테면 자살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 그 정도 일은 누구나 다 경험하고 사는 거야. 그 정도 어려움은. 이런 식의 이야기보다는 내가 너의 힘든 상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잠시 그 결정을 미루고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비밀을 꼭 지켜줘야 된다. 이런 힘든 얘기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더라도 섣불리 비밀 보장을 약속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나는 네 프라이버시를 지킬 거지만 비밀을 100% 지켜줄 수는 없고 안전을 위해서 너의 어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움을 청해야 될 때는 청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혹시 누구의 도움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 기관을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인천시에 각 구마다 자리하고 있는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요. 이 기관들에서는 자살 위험자를 위한 전문 상담 그리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과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를 통해 전화상담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이용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봐도 잘 지낸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네, 저도 지금의 자리에서 가족과 동료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함께 웃으며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외쳐볼까요? 우리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오나세요.